이 요청이 왔습니다. 포스코 사장단 인사를 좀 짚어주세요. 그리고 저 PBR 정책에서 포우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사업 교통정리부터 들어간 포스코 장인화 호 2차 전지 사업을 이끄는 수장들의 자리를 바꾼다.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났습니다. 사장단 인사가 났고요. 포스코 수장은 김학동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이시우 사장 단독 체제, 이 철강 쪽이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사장에는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이 갔고요. 그리고 유 부사장은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로서 홀딩스에서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 사업을 맡아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홀딩스에서 이걸 하던 사람이 저기 포스코 퓨처엠을 가가지고 요걸 한번 맡아봐라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대표이사로 있던 분이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사장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자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좀 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인사들이 났는데 오늘은 여기에 좀 방점을 찍었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장인화 후보자는 밀렸던 사장단 인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최종호 회장의 사람들을 품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사업이 교통정리로 들어간 것으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번 최종호 회장의 사람들을 품은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 김학동 부회장이나 정탁 부회장이나 한성희 사장 이런 사람들은 물러났지만 최종호 회장의 사람들을 많이 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규모 인사로 업계에선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품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규모 물갈이하기에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철강에 대한 위기의식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철강 전문가들도 좀 중용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 뭐예요? 2차 전지 사업 교통정리인데 2번으로 좀 눈길이 가죠. 2차 전지 사업을 이끄는 수장들은 자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위에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포스코 퓨처엠 사장에는 그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유병호 부사장이 내정이 됐고요. 김준형 포스코 퓨처엠 대표는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거 뭐예요?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이끌어온 김준형 대표에 대해서 잘 아니까 와가지고 이번에는 니켈이나 리튬 같은 소재까지 한번 전담을 해봐라 라고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지금 김준형 대표가 포스코홀딩스에서 맡게 될 미래소재 총괄은 니켈이랑 리튬 사업을, 한마디로 이런 광물 사업을 전담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양극재를 만드고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니까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쭉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 두 분이 자리를 바꾸면서 확실하게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2차 전지 수소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투자 총괄을 진행하는 신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김준형 대표가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옮기면서 이 신성장 부분에 대한 투자를 총괄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힘을 실어준 걸로 보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업계에서 쭉 보니까. 이번에 그래갖고 김준형 대표는 광양에서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가가지고 총괄 업무를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사업회사의 실행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부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줄인다,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 그냥 해가지고 자리 바꾼 다음에 힘 실어갖고 더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강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2차 전지 원료와 소재라는 홀딩스와 퓨처엠 등의 이런 그룹사의 사업 역량을 공유하면서 이 간의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체인이잖아요. 리튬이나 니켈이나 광산이나 염호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쭉 만들어요. 그게 이제 양극재로 들어가고 쭉 돌아가고 그게 이제 폐배터리로 가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다시 리튬으로 와가지고 이 동그란 순환 구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시 여기로 가게 되는 이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밸류체인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리튬이나 니켈 사업이고 얘네들이 공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가치는 아르헨티나 움브레모이로 또 염호인데 거기나 이제 니켈 부분이나 이런 광물 자원들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총괄을 주면서 신사업 부분에 대한 총괄 사업을 진행하는 신사업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바꾸면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장인환 내정자가 철강에 대한 위기의식을 밝히면서도 신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일 거로 저는 추측을 해요. 전임 회장과의 차별화, 어쨌든 사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전임 대통령 지우기 들어가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장 부서장만 바뀌어도 전임 부서장이 했던 거 가지고 와 이렇게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차별화를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넌 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있고, 두 번째
고 박태준 회장의 정신을 이겨 뭔가를 좀 이제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야 됩니다. 재계 5위의 포스코그룹의 회장 정도면 이게 누구예요? 박태준 회장의 정신을 한번 새겨서 포스코를 살리겠다. 지금 철강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매일 도처에서 나오는데 이런 의지를 좀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인사, 어떤 인사, 교통정리 인사, 이런 인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회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인사로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내정자 신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아쉬운 건 뭐예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주주 환원이나 주주 친화 정책의 부재입니다. 이 부분은 쏙 빠져 있다 보니까 주주들이 지금 뿔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죠. 이는 내정자 취임 이후에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또 여전해요. 내정자 신분이니까 그럴 거야.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일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관련 연관지어 갖고.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 보면은 엉망이죠. 주주 친화 정책 자발적인, 이게 중요한 거죠. 자발적인, 강제성보다는 자율적. 근데 저는 뭘 봤냐면은 스튜어드십 강화 부분, 요거를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부분이 눈에 띄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 강화를 하게 되면은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배력이 강하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어디예요? 공기업, 소유분산 기업이에요. 예. 얘네들은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발적 주주 친화 정책, 자발적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기업들이나 소유분산 기업은 강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궤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수탁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냅다 맨날 팔아갖고 6.7%밖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밸류업과 같은 방향성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력이 있는 공기업이나 소유분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야 그러면 소유분산 가운데 금융지주는 왜 그러는 거야 하면은 금융지주는 이미 이걸 눈치를 보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뭘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저밸류하면 금융지주니까 0.3, 0.4 이러잖아요 PBR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뭐 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을 하고 뭘 한다 그러고 분기 배당, 반기 배당 한다 그러면서 이미 자사주 소각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의 정부 정책 나오기 전부터 이것보다 강한 주주 친화 정책을 밸류업 정책을 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밸류업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 이상은 얘네들한테 기대할 게 없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들을 많이 뱉어낸 모습이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소극적이었던 애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탁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아예 이 밸류업 정책에서 나와버렸으니까요.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지주, 그리고 포스코, 상장 공기업들, KTNG, KT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요. 금융지주는 이미 전일 발표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강제성 없는 부분에서 당장 기대할 것이 없다. 선반영이 가능해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KT도 같은 부분들. KT도 소유분산 기업인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게 막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친화 정책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장 공기업은 근데 반대로 전일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강제성은 없는 자율성에 대한 근거라지만 일부 이 해당되는 기업들은 자율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자율이라는 이름이 자율이 아닌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율 아닌 자율 같은 너, 이런 느낌으로 강제 아닌 강제 같은 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 포스코, KTNG 이런 경우에는 수장 인선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핑계댈 게 있죠. 우리 아직까지 회장 인선이, 아직 대표 인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PBR이 0.65, 0.67 정도예요. 한 배가 안 돼요. 40% 이상 올라야지 한 배입니다. 뭐 산술적으로 보자면은 특히 해당 기업은 순현금 보유 비중이 높아요. 이 섹터 가운데 월등합니다. 얘네가 순현금은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을 이야기하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순현금, 특히 시가총액 대비해 갖고 순현금 비율이 8%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총알이 많다. 주주원원에다 쓸 총알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강이라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재무구조가 막 망가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총알이 많은 기업이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발맞추게 하면서 주주 환원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스튜어디십 코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회장 인선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이제 주총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내정자 신분이니까 이후에는 좀 발맞추기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번에 밸류업 정책에서 자사주 소각 등이 빠지면서 가치주로 수급 회귀도 예상이 되잖아요. 가치주로 가더라도 이 기업은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